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의 장유리나입니다. 7월 위기설이 도는 상황 속 현재 양시장은 또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도타가 또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는 펀더멘털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또 집 나간 외국인은 언제쯤 돌아올런지 이런 흐름 속 혼자 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잡아가야 할지 더욱더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그 해결 방안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감 찬스 나이스탁 샵 377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 그리고 시크릿 공략주에 대해서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시크릿 공략주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은 고민되는 종목과 매수가 보유 비중 같이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확인해 주시면서 저희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홍프로님 바로 만나볼게요. 홍프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남북 간의 갈등, 뭐 한일 간의 갈등, 현재 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좀 장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조정이 나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데 지금 계속 버티기 모드 아닐까 좀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금일 그 갭상승한 다음에 또 혼조 장세 하면서 지금 코스피가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리가 2일 전 고점을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지금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분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 노란 지금 그 선 자체가 시가인데 아침에 갭 상승한 다음에 밀리면서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2일 전 고점 위치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2150선인데 지금 코스피 차트로 보시면 2150이 돌파가 된다면 상방향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아무래도 변동성이 하루 정도 더 있다 나오지 않을까. 월요일 정도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두리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 좀 답답한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주 급등 현상이랑 뭐 시장에서 제가 보지도 못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월가에서 7월 뉴욕 증시 시황에 대한 우려 기사가 나왔는데 3분기부터 빠른 경기 반등을 예상하지만 고용 성장률이 아마 그 미회복시는 조정 우려를 지금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 실업급여가 청구 건수를 보면 사실 예상률보다는 줄었는데 문제는 3월 첫째 주부터 현재 13주 연속 100만 건 이상 신청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를 말하냐면 고용 지금 실업률 자체가 13%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경기 회복이 느려진다는 신호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국형 그 주식형 펀드가 지금 이달 들어서 현재 4,500억 정도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수가 상승을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은 조정 장세로 들어가곤 있는데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일째인데 만약에 밑으로 2090선이 이탈되면 조정이 바로 들어가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2150이 돌파가 됐을 땐 소폭 상승 전환되니까 양쪽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혼조 장세인 만큼 좀 차분하게 약간은 기다리는 투자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간은 좀 기다려라라는 또 의견 주셨고요. 이번엔 개별 종목들을 좀 눈여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까요? 제가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일단 아까 얘기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소부장 관련주도 있고 그리고 일본 불매 운동이 오늘 아무래도 지금 WTO 2차 전쟁을 치를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그래서 분쟁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전자 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기술력을 통해서 신규 아이템을 추가 진입하면서 대체 아이템 개발로 지금 진행하고 회사가 점점 성장성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든 부분이 좋아지면서 향후 미래 전망도 맑은 종목입니다. 현재 위치 보시면 제가 아까 원고 쓸 때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올라왔는데요. 고점 부분을 보시면 지금 31,500원 부근이 기존에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 저항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좀 기대하는 게 돌파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드니까 지금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조금 주면 분봉으로 보시면 라인은 지금 대략적으로 3만 원 초반권에 보시고 상승해서 위에 31,500원 돌파하면 윗방향으로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보시면 거의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33,000원 이상을 목표가로 대응하시고요. 하단에 28,500원 이탈하면 지금 조정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앞두고 또 한일 간 법적 분쟁 이슈가 또 본격화가 되면서 어제 이어서 IT 소재주들 오늘도 괜찮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현재 12%대 급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요, 홍프로님. 두 번째 종목은 일단 오늘 이 종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북 관련주인 아난티입니다. 레저 시설 개발 및 건설 운영 분양 등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고급 친환경 리조트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조금은 그 차별화된 그 전략으로 시장을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 지구에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하고 현재 온천 리조트를 운영했는데 뭐 지금 운영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요미우리 신문 기사에 문정부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요청을 했고 응답 없을 시 단독 대북 지원 가능성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국민일보가 거기에 나왔는데 기사가 나온 것뿐이지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종목을 잠깐 위치를 보시면 대북 거의 대장주 성격입니다. 원래 일신석재랑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이게 아무래도 보유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금일 1,400원대가 돌파가 되면 추가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11,000원대 초반권까지 보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공략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좀 많이 손실 중인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대북 이슈는 가장 중요한 게 북한하고 한국하고의 관계,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어떤 이슈들이 되게 도사리고 있는 종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단 상승하면 기존의 보유자 분들은 현재 상단을 12,000원대 초중반이 지금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최대치라고 보이는데 다음 주에 혹시라도 또 북한에서 군사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보유자분들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종목을 공략하시거나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상단을 12,500원 꼭 기억하셨다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북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은 좀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앞서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셨던 이슈, 오늘 오전에 나왔던 외신 보도에 따른 내용이니까요. 이 점은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찬스 나이스탁 시장의 맥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 창구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많이 문자 남겨주시고요. 스크린 공략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프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수익률이 나온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종목은 i3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엑스레이 영상 센서를 장착한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발열 센서로 기술력이 입증된 만큼 향후의 성장성도 기대해볼 만한데요. i3 시스템 6월 17일 세크릿 공략주를 선정 이후 4.87%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뭐 앞서도 보셨듯이 거의 5%에 달하는 수익률을 또 보여줬습니다. i3 시스템 리뷰를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발열 센서 기술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5월 13일 이후부터는 조금씩 좀 아래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인가 싶은데 홍프로님은 좀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공략주로 드렸을 때는 18,000원대 해갖고 고점이 28,000원대 가고 지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자율주행 이슈가 아무래도 7월 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관심도 있고 또 하나는 종목이 일단은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잠깐 보시면 종목 자체가 그렇게 지금 하바락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단 약간 상승하면 좀 차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수만 크게 문제 없다면 다음 주부터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23,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두려운 구간도 아니고요. 금일도 올라갔다가 지금 이평선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내려왔는데 약간은 지금 꽈배기라서 꽈배기라가 어떤 뜻이냐면 이평선이 지금 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 나가면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한번 강하게 나오면 23,500원 정도까지는 보시고요. 만약에 강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5,0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2만 원 초반권만 이탈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서 자율주행이 지금 제가 기사를 다 체크를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험 이슈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기사가 있는데 보험은 사실 이 보험회사 분들이 다시 계리를 계산해서 보험 사고율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좀 다변화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좀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향후 지금은 이제 운전자형 자율주행인데 2, 3년 후에는 아마 100% 자율주행 쪽 AI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좀 이슈가 계속 지속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목표가 최종 목표가는 25,000원이니까 위에 상단 23,000원 돌파하면 그 추세로 그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뭐 지켜보시면서 이평선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KCT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홍 프로님? 네,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원래 5월 12일 날 공략도를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수익률은 상당히 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정부 코멘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ATM기 설치 확대를 아무래도 한은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은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그 디지털 화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법적 근거를 마련한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디지털 화폐라는 게 실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보면 사실 지폐는 실물이 있는 건데 디지털 화폐는 향후에 아무래도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법제화 부분을 아마 회의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위치 보시면 오늘도 상승했다가 지금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위로 오늘 찍은 자리가 4,200원대인데 이 자리가 돌파하면 상승 방향으로 확 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윗방향 돌파되면 1차적으로는 지금 기존 상단 고점이 최고 고점이 지금 4,500원대 후반권인데요. 4,500원 이상으로 보시고 5,000원대까지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대북 관련주인 특수건설에 대해서 또 코멘트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수건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공략주로 드리고 손실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AS를 저는 손실 났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게 저는 SOC 쪽으로 봤던 건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북 이슈가 토목공사 관련해서 안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 한동안 그 위치는 괜찮았는데 흐름 자체가 무너지면서 지금 하락이 내려왔는데 장기 입형에서 지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차트 보시면 거래량이 좀 더 들어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100만 주 이상 터졌고 특수건설 위치가 좀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6,800원 후반권 그러니까 상단으로 보시면 6,800원대 올라가면 다음 주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이걸 언급해 드리냐면 어차피 저희가 종목을 대응하다 보면 이탈이 되면 그 다음엔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800원대가 돌파가 되면 상단으로 아마 7,600원 가면은 손실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가면 전량으로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자리가 6,800원이니까 다음 주 중에 돌파가 되면 상단 보시면서 꼭 그 자리 가면 대응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수익량 종목들 그리고 또 AS까지 해드렸습니다. 받아보셨다가 나 지금 손실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에게 또 대응 공략들,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공략주 원하신다면 여러분 샵 또 3772번 같은 번호로요.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 나이스 공략주를 좀 확인해보는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공개해 주실 종목이 있다면요, 프로님? 제가 이게 예전에 일본 불매 관련주 비슷하긴 한데 소부장도 해서 수익이 꽤 났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다시 소부장 관련주의 종목이 첫 번째 종목이 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그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한일 분쟁 이슈가 2라운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WTO 제소 문제로 일본에서 되게 과격하게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일본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그 부분에 아무래도 법으로 좀 뭐 경매라든지 그런 쪽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불속 계열 관련주인 후성이고요. 종목 자체가 워낙 유명한 종목입니다. 솔브레인하고 제가 후성을 동시에 그때 공략주로 드렸었는데 현재 구간 위치로 보시면은
8,300원대 유지하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보시면 약간 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슈가 살아있는 만큼 종목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8,300원에서 8,200원 중반권까지 공략 가격으로 생각하시고요. 상단으로 갔을 때 1차 목표가를 9,000 지금 500원 정도까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높게 봐도 되는데 9,4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지금 목표가를 제가 일부러 조금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이슈 붙으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이 중요하니까 꼭 참고하시고 2차 목표가는 1,5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하단에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계속 그냥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하단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탈되면 안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600원대 이탈하면 조금은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정부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체크하셨다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이스 공략주로는 불소계열 관련주 후성을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크릿 종목 어떤 힌트를 좀 주실지 요즘에 홍프로님이 힌트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요. 1차적으로 좀 간단하게 주신다면요? 일단은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하고 2차 전지 관련주고요. 화학 제조업인데 IT 소재, 의학 소재, 폴리머 소재를 생산 중인 회사인데 대형 회사에 납품하면서 이제 뭐 공동 개발도 하고 그리고 신제품하고 새로운 적용 분야를 찾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이 종목 예전에 제가 공략주로 드리고 꽤 많이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힌트는 여기까지. 네. 그전에도 또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몇 글자인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요. 2차적인 힌트에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실시간 종목 상담에서 여러분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만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에이스킴님은 유리나님 옷도 잘 어울리시네요. 또 다른 매력이에요.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5026번님은 홍프로님 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참 잘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겨주셨네요. 저희 또 잘 재밌게 또 자세한 전략자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260번님이 신청해 주신 SK 디스커버리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5,000원이고요. 비중은 35%라고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신청자분 제가 빠르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SK 디스커버리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회사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뭐 그린 케미칼하고 지금 그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해서 뭐 약간 화학 쪽하고 생활 그러니까 뭐 생명과학 쪽으로 나눠지는데요. 사업 분야가 되게 지금 신규 사업도 하면서 되게 좋아지긴 있는데 최근에 이슈는 사실 다 필요 없고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으로 보셔도 뭐 회사 계속 성장하다가 작년부터 약간 좀 달라지고는 있는데 35,000원대시면은 조금 손실이 나 계십니다. 근데 지금 위치 보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35,000원이면 이 종목이 아무래도 매수하신 때가 작년 11월 달입니다. 제가 자세히 보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밖에 35,000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이 고점에서 사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매수하신 건지는 제가 조금 모르겠는데 현재 위치가 사실 35,00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 2018년 5월 달 이후의 고점이 35,000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밀렸는데 지금 구간 봐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외국인 기관 수급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이 최근에 3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도 차익 기준으로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 때문에 7월 초까지는 좀 끌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35,000원이 돌파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시청자분 매수 가운데 지금 비중이 35%시니까 좀 조절을 하시고 최종 목표가를 지금 37,000원대까지 보시는 걸로 그 정도면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7,500원 정도가 주봉에서 저항이 되게 심한데요. 그리고 분봉으로 보시면 조정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31,000원대가 이탈 안 하면 다음 주에
32,000원 이상 가면 상단으로 35,500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돌파된다면 37,500원까지 보시고요. 지금 SK 디스커버리가 계속 SK 바이오팜 이슈인 만큼 그 기사를 좀 촘촘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종 목표가로는 37,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SFA 신청해 주신 3481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4,500원, 비중 20%네요. 매수를 하자마자 내려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또 올해 2분기 양호한 실적 예상된다고 합니다. 홍프로님, 주가는 내려가는데 증권사의 또 시각은 긍정적인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SK, SFA, 원익 IPS, 원익 QNC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SNS텍 이런 종목들을 저도 이제 어차피 이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 모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문제가 OLED 쪽 진행 사항이 되게 대두시 될 겁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가 되게 중견 기업입니다. 그리고 연역도 워낙 오래됐습니다. 지금 1998년 12월에 삼성항공 자동사업부에서 분리된 회사인데 보통 그래서 앞에 S라는 한국말 쓴다고 제가 몇 번 힌트 드렸었는데 지금 문제는 기관 수급이 꼬여 있을 거고 사실 지금 OLED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연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 먼저 체크해 보면 기관의 형님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6월 달 들어서 거의 계속 매도입니다. 하루 빼고 매도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긴 호흡을 보셔야 될 거고요. 차트 위치는 사실 코로나19 하락한 다음에 그 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고 장기평 근처까지 왔는데 문제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기관 쪽 매도세 때문에 내려오는데 현재 이 위치에서는 조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봉으로 보셔도 오늘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5,000원대로 올라갔으면 조금 자리를 잡는데 제가 볼 때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셨다 대응하시고요. 하단에 지금 기존 저점 자리가 대략적으로 32,000원 초반권인데 이탈하면 그냥 3만 원대 초반 간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3분기부터는 이 코로나19가 크게 일단 더 이상 유행이 안 된다면 이 종목은 사실 회사가 워낙 퍼펙트한 회사고 삼성의 스케줄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IT 쪽에서 OLED 관련주들은 3분기부터 보자. 일단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위로 갔을 때는 1차적으로는 35,000원 대신에 시청자분이 35,000원 가서 만약에 소폭 수익이었는데 비중을 좀 줄이시고 싶다 그러면 10%를 줄이시고 상단 목표가를 좀 짧게 잡겠습니다. 37,000원대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시면서 또 궁금하고 고민되시다면 다시 또 문의 주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0450번님,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이분도 또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고점에서 매수해서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비중도 꽤 많으시네요. 홍프로님, 지금 스트레스가 좀 끝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보통 바닥입니다. 저희가 개미 지표라고 옛날에 이제 저처럼 오래 한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종목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꽂을 때 저희가 막 욕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반등이 납니다. 제가 웃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파스 유명한 회사 아니까 제일 파프하고 캐펜텍, 뭐 쿨파스 그런 거 하는데 지금 제일 약품하고 제일 헬스케어 사이언스라고 계열사들이 있는데 약간은 좀 실적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스라 사실은 좀 지주사긴 한데 최근에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종목이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기간 수급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상은 크게 무리가 없고 그리고 기간 그렇게 매매가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홀딩스라. 근데 시청자분이 어떤 내용으로 제가 매매 공략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탈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게 하단이 19,400원이 이탈하면 이탈인데 약간은 지금 드로우되면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가려면 22,000원대 돌파하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1,500원으로 보이긴 하는데 살짝 좀 강한 흐름이 나오려면 21,000원 후반권, 그래서 그 자리를 가면 위로 시청자분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로 23,000원 일자 목표가긴 한데 그렇게 되면 2% 정도 손실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홀딩스의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시청자분 비중이 지금 40%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종목은 30만 주 이상 되면 조금 움직이는 경향은 있는데 시세 낼 때 보면 대략적으로 100만 주 이상 터지면 좀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금 장대 양봉이 깨지지 않으면 23,000원대까지 가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19,000원 초반 이탈하면 조금 길어집니다. 종목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은 제약주가 지금 선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21,000원대 초반권이 돌파가 되면 제 말 기억하셨다가 23,000원 이상에서는 비중 확실히 체크하셔가지고 상단 24,000원까지 노리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23,000원 이상 가시면요. 또 비중에 관련돼서 또 조절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이어서 2798번님의 휴니드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갔다가 물렸습니다. 매수가는 13,700원, 비중 20%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어요. 하루 동안에만 변동폭이 참 큽니다. 롤러코스터 같은데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좀 18%대 깊게 빠지는데요. 이거는 사실 좀 하지 말아야 될 종목입니다. 왜냐, 저희가 우선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맨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쟤네들은 다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좀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상한가 같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분봉을 보시면 시청자분이 대응을 아예 안 하신 겁니다. 이거는 매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 13,700원이면 지금 처음에 지금 만약에 15분으로 보시거나 5분으로 보시면 13,700원짜리가 사실 오전에 샀다면 맞습니다. 오전에 샀으면 맞는데 문제는 상단에 갔을 때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가 나온 건데 이거는 대응을 안 하신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분명히 내려갔다 올라올 때 반등이 한 번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 제가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매매법이 좀 다릅니다. 다른 분들하고. 근데 13,200원에 한번 갔다 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이 여기서 매수가 갈 거라고 기다린 겁니다. 이거는 본인 매매법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10,000원 이탈했는데도 안 잘랐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런 거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단에 종목이 보시면 지금 전일 장대 양봉에서 중간을 선택을 드리면 1,500원대입니다. 사실 하단까지 내려오면 5일선이니까 반등 나오면 1,500원은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오후에 올라와서 11,000원대까지 올라오면 저는 매수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물대가 엄청 생겨가지고 반등 나오면 최대치를 12,500원으로 설정해 드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락이 되는 게 지금 오늘 아래 위 고점을 보시면 26%에 밑에가 19%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1,500원 돌파하면 12,000원까지 보시고 하단에 손절 가격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어차피 손절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9,400원 깨지면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1,500원일 때 전량 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다시금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을 다시금 좀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다음으로는 0892번님 믿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비중 10%인데요. 오늘 급등하긴 했는데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전에 재료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엮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사실 지금 소부장 쪽도 약간은 얹어 있고 또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예전에 이름은 코미코였습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예전에 대응을 했던 종목인데 그때 3,000원대 종목이었는데 지금 기억에 이 종목 자체가 왜 그러냐면 세정사업 쪽 반도체 그쪽에서 되게 괜찮은 종목인데 최근에 진단키트로 엮이면서 종목이 한번 날아갔었는데 실적이나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2,500억인데 그래도 저평가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2,000억대 이상을 하고 영업이익이 400억에서 300억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미코라는 종목이 상장하면서 이름을 이 종목이 이 미코로 바꾼 겁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 위치상은 시청자분이 아무래도 예전에 상담하신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1,000원대면 이 자리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이 종목은 길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오늘 9,600원이 돌파가 돼야 위로 갑니다. 그래서 9,600원 구간에서 매물 압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지금 장대 항복 나온 다음에 등락으로 움직이는데요. 옆으로 보시면 위에 상단에 지금 9,600원대 저항대가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돌파가 되면 1차적으로 시청자분 매수가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혹시라도 추가 상승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2,000원까지, 왜냐 이거는 매매가 약간은 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만일에 하나 요번에 소부장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 갔을 때는 전량 매도 원칙이고요. 하단은 어차피 시청자분이 11,000원에 매수하시고 8,000원대까지 기다리신 거기 때문에 8,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데 차트 보기에는 이탈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 차트에 약간 반전 신호 화살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다음 주까지 좀 보시다가요. 체크해 보시고 궁금하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문의 주세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되시는 종목들 풀지 못하셨다면 그 해결 방안을 오늘 여기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시크릿 공략주 원하신다면 또 홍프로 이렇게 외쳐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홍프로님 2차적으로 또 힌트를 주신다면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네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네. 그 저번 추천 드렸을 때 2,000원대 중반쯤에 공략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종목이 3,5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리뷰가 좀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중간에 한 30%대인가 그냥 리뷰하고 그냥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최근에 3, 4일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원대 후반권입니다. 후반권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2차 전지에도 속합니다. 소재 쪽에. 그래서 소부장 관련도 되지만 종목이 묘한 게 저는 기술력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반도체 쪽 포토 레지스트 소형주입니다. 그러면 네. 아마 열심히 찾으시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닌데 실적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성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진입로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장기적으로도 보셔도 되는데 1차적으로 좀 그만큼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글자고요. 또 2,000원 후반권이다라는 이 두 번째 힌트 주셨습니다. 찾아보시고 모르겠으시죠? 그러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92번님 삼청단 제약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오늘 아침에 매도를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를 또 알고 싶어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홍프로님 매도를 하려다가 아직은 못하신 것 같은데 목표가를 또 제시해 주신다면요? 사실 제가 되게 좋게 보는 제약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저만액 쪽에서 거의 국내 탑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목이 향후에 지금 안가 말고 다른 쪽에 임상 3상 바이오 그 시밀러 글로벌 임상 들어가 있는 게 향후에 지금 유럽하고 미국 판권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청자분이 감안해서 찾으시고요. 오늘 만약에 매도하실 거였으면 상단에 지금 차트 보시면 44,000원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32,000원대 지금 아무래도 지금 공략하신 가격인 것 같은데 32,000원이면 되게 굿 가격입니다. 32,000원대니까 이 자리인데 사실 상단에 45,000원 돌파하면 저는 이 종목은 시청자분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제가 보는 가격은 5만 원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그리고 임상 관련된 데이터는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드리긴 좀 애매하니까 시청자분께서 좀 찾아보시면 뭔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밀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7월달 말 후반을 좀 조정 장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조금은 이 종목은 좀 만약에 향후 발전한다면
5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화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좋은 코멘트입니다. 꿈과 희망의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시청자분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일 있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030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루온이라는 또 종목인데요. 요 비중은 15%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홍프로님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런 분들에게는 자세히 전략도 짜드려야겠죠. 홍프로님. 사실 맨 처음에는 그 예전에 안철수 사장님, 의원님 그 저기로 들어가 있던 종목인데 종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약간 소프트웨어 쪽의 소형주에 속하는데 문제는 이동통신 관련주 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종목 자체가 좀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00억대 종목이니까 엄청 가볍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돼 있고 그리고 종목이 되게 그러니까 이동통신 관련주다 보니까 시세가 되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매출은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사실 크게 나진 않습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위치 보시면 1,300원대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번에 등락권에서 이탈된 겁니다. 하단으로 이탈된 건데 다음 주에 만약에 지금 1,450원대 안착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간다 보고 있고요. 분봉으로 보셔도 조금 지금 수렴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한 후반쯤 되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대충 맞습니다. 수요일 이후에 밑에 하단이 이탈 안 하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후부터 움직이면 만약에 1,450원 돌파하면 강한 흐름시 1,600원대 가면 좀 조절하시기 바라겠고요. 상단으로 아주 세게 올라가면 1,700원대에선 전략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다음 주에 1,400원 안착 시 매수가까지 또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흐름 잘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셀트리온. 이 종목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비중 30%입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셀트리온 관련해서 또 이슈도 많은데 한번 이야기 전해주신다면요. 문제가 시청자분 매수가가 지금 구간인데 일단은 삼형제 합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셀트리온이 지금 보시면은 그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성장 중이긴 한데 바이오 시밀러라 근데 저는 지금 중요한 게 저건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종목으로 보시면은 위치상은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수급 문제하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기관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상 상단에 보시면은 계속 지금 이 위치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못 높이니까 살짝 밀리는데 월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화에 밀리면은 지금 잘못하면은 26만 원 후반 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조정 나왔을 때 버티면 모르는데 조정 나왔을 때 버티지 못한다면 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30분봉 보셔도 다중고점 형태에서 지금 슬슬 밀리는 건데 지금 위치에서 제가 설정해 드리는 거는 27만 5천 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로 보시기를 대응법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조정이 들면 좀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이슈나 다 좋은데 SK 바이오팜 이슈로 지금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셀트리온 삼형제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났는데 다음 주 월화가 중요하니까 상단으로 29만 5천 원 돌파되면 30만 원대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고가 부분이 있고 지금 비중이 30%라서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만 5천 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시고 30만 원 이상대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재질문 하셔가지고 신고가 패턴으로 보시는데 지금 현재 월봉 보셔도 위에 보시면은 33만 원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30만 원이 돌파가 됐을 때 얘기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 확인하셔가지고요. 주가 흐름 계속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562번님 탑 엔지니어링을 신청해 주셨네요. 10%대 비중 매수가는 9,310원인데요.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좀 손실권에 계시다 보니까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제시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프로님 이야기 나눠주시죠. 이게 지금 파워로직스
지주사가 탑엔지니어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LED하고 LCD, OLED 쪽인데 카메라 모듈 공정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중국 쪽에 납품하는 문제 때문에 최근에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CD 장비 디스펜서에서는 아마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1위 업체입니다. 회사는 되게 퍼펙트한데 최근에 장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매출 잠깐 보시면 어마어마했습니다. 2018년에 회사가 좀 바뀌면서 계열사 정리하면서 지금 9천억, 1조 3천억이니까 1조 클럽 가입했는데 올해 아마 매출은 넘을 거라는 예상은 하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1, 2분기가 불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수급 잠깐 확인해 보시면 지금 위치에서 기관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실적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1,200억이라 워낙 저평가긴 한데 등락권에서 최근에 고가 갖다 밀려서 옆으로 하는데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지수 빠졌을 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30분 봉으로 보시면은 다음 주에 좀 수렴하는 구간으로 들어와서 만일에 8,000원 후반권까지 올라오면 이제 정상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70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700원대로 올라오면 종목을 대략적으로 지금 저는 지금 조금 고생하고 계시니까 9,500원까지는 1차로 보시고요. 돌파되면 10,000원 보시면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10,000원 보시면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좀 어려운 구간인 만큼 다음 주 좀 집중해서 잘 보시고요. 하단에 지금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긴 있는데 사실 지금 8,000원입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7,500원을 최종 손절가로 설정해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체크하시면서 향후에 좀 반등 나올 때 추가 전략도 괜찮아 보이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셨다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회사는 좋으나 영업이익이 또 불확실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0521번님 이마트를 또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비중이 꽤 많습니다. 60%고요. 매수가 11만 4,500원입니다. 홍프로님 바로 진단 도와주시죠. 사실 저번 주인가 했던 것 같은데 스타필드도 있고 워낙 뭐 매장도 많고 한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제가 몇 번 개그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쓱닷컴 쓴다고 그 얘기 했었는데 아무래도 마트는 이제는 좀 과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쪽도 지금 이마트 쪽도 대부분 다 약간 온라인 쪽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돈도 꽤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신선 식품 배송 쪽을 좀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고기도 주문하면 3시간 만에 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아무래도 그런 이슈 쪽으로 좀 발전해야 좀 종목이 괜찮고요. 그리고 시청자분이 다른 문제는 없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비중이 너무 셉니다. 이게 지금 뭐 배당을 받으실 건지 어떤 코스트를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비중이 이렇게 많으면 한 종목당 50% 이상은 분할해서 대응하시면 모르겠지만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 보시면은 지금 1차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제 말대로 역시 기관 형님들이 연일 매도하고 계십니다. 왜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뀌었는데 기관이 또 번갈아 가면서 매도하다 보니까 좀 지칩니다. 그리고 내수주 관련이라서 조금 그 부분이 이슈가 되나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1차 목표가는 12만 원 돌파하면 위로 좀 더 갈 수는 있는데요. 상단 목표가를 최종을 저는 12만 5천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바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30분 봉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오늘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만약에 11만 5천 원대로 올라온다면 상단의 목표가를 보시고요. 단 하단에 지금 저점인 10만 7천 원대를 손절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 종가 오늘 꼭 확인하셔서 상단과 하단 또 대응 전략 방안으로 또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7261번님 덕성홍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비중 10%고요. 매수가 4,450원. 주식한 지 4개월 차예요. 드리니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추천주로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홍프로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아디다스 신발 관련주,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종목들 중에 관련주로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가을 되면서 신상품 나오면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이제 공인구 관련주도 됩니다. 그 축구 관련이니까 공인구 관련주도 되는데 원당 같은 거 납품하는 회사라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수익성도 계산되고 있고 되게 좋은데 이런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쪽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세력성은 있는데 시청자분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고점입니다. 4,450원이면 고점이라서 조금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크게 무리는 없는데 최근에 지수 흔들리면서 같이 흔들렸는데 복구되는 거 보면 빠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고 주봉도 잠깐 체크해 드리면 지금 수령 구간에서 상단이 4,500원대였는데 4,500원이 돌파가 되면 5,000원 초반권이 보입니다. 5,100원대 보이는데 신발 관련주라서 그 합성 그쪽입니다. 그래서 4,500원 돌파하면 상단에 5,200원대를 보시면서 목표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3,300원대 이탈 안 하면 크게 무리 없는데 다음 주에 일단은 4,100원대 올라오면 상방향으로 바뀌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빠르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앱클론이고요. 3836번님, 지금 85,000원 목표가를 보고 안 팔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앱클론 오늘 52주 신고가도 달성했는데 사실 매도 타이밍 궁금할 수 있잖아요. 군 매도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계속 신고가였습니다. 최근에. 근데 네. 저는 85,000원보다는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84,000원대. 왜냐?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상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존 고점이 84,200원입니다. 그래서 85,000원 팔려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84,000원 초반권 보시고요. 다음 주에 월, 화, 수의 위로 못 올라가면 현재 비중에서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하단에 71,000원 이탈하면 전량 익절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또 전략 잘 참고하셔서요. 수익 많이 내시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대박 또 수익 많이 나시길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주가 지금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129선 그리고 코스닥은 739선 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저희 푹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